안녕하세요. 동아리 6기 2팀의 최보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론 수업을 통해서 광섬유와 5G 정보통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몇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당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광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광섬유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광섬유는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죠. 바로 겉부분인 클레딩 부분과 속부분인 코어 부분이었습니다. 빗금친 부분이 클레딩이었고 안 부분이 코어에 해당했습니다. 이 코어에서 전반사라는 반사가 일어나서 처음에 들어간 빛이 끝까지 전달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겉 부분인 클레딩은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광섬유의 클레딩 부분은 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3번 광섬유는 전반사라는 원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니까 3번도 맞는 것입니다. 4번을 보면 광섬유도 전선의 한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광섬유가 특별한 전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광섬유는 특별한 전선이기 때문에 광섬유도 전선의 일부입니다. 2번 광섬유를 구부리면 쉽게 깨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쉽게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광섬유의 섬유는 빛을 통과시키는 유리 섬유인데요. 이 유리 섬유는 단면 지름이 0.1mm 이하로 사람의 머리카락 정도의 굵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는 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 유리 섬유는 만약에 많이 구부리게 되면 깨지거나 손상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구부린다고 해서 쉽게 깨지는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2번을 함께 풀어볼까요? 2번은 5G 기술의 특성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우리가 5G 기술에 있어서 세 가지 특성을 함께 배웠었죠. 첫 번째는 초고속성이죠. 두 번째는 초연결성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연이 덜 되는 초저지연성.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에서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초지속성이란 특성은 5G 기술의 특성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LTE보다 최대 몇 배 빠른 게 초고속성이었죠?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것이 특징이었고 초연결성은 바로 단위 면적당 접촉 가능한 기기가 100만 대라고 했었죠. 그리고 초저지연성은 LTE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지속시간 지연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인 초지속성입니다. 세 번째, 이동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동통신의 정의는 무엇이었죠? 이동통신의 정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 개념이었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1번, 이동통신은 무선통신이므로 이를 위해 인터넷선이 따로 필요 없다. 인터넷선이 따로 필요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정보 전달은 기지국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보 전달은 반드시
이 장소를 거쳐야 된댔죠? 그 장소가 바로 기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것입니다. 3번. 초연결사회는 5G가 도입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맞는 말이죠. 5G가 도입되고 나서 2019년부터 초연결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번. 이동통신이 시작된 시점은 1984년이다. 이동통신은 1984년 어떤 회사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었죠?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것이 1번일 텐데요. 1번이 왜 틀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동통신은 무선통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선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서 인터넷선이 필요했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기지국에서 이동통신을 위해서 유선통신이 필요했죠. 광케이블을 이용한 유선통신이 필요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 핸드폰과 기지국, 그리고 친구 핸드폰과 기지국을 이어주는 것은 무선통신 영역이었어요. 따라서 여기는 무선통신 영역, 여기는 유선통신 영역으로 만약에 이동통신을 위해서는 꼭 유선통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4번. 다음이 설명하는 신기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G 기술의 초연결성과 밀접한 기술이다. 연결 가능한 통신기기가 증가하면서 집, 공장 등 여러 장소에서 현실의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5G를 설명할 때 배웠었던 IoT 기술이죠. 이 IoT 기술은 뭐라고 했었나요?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바로 IoT였죠. 이것의 원리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서버와 휴대폰을 통해서 집이나 공장, 도시의 여러 사물들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나요? 단위 면적당 접촉 가능한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물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게끔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전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외부에서도 조종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도 조종할 수 있고 그리고 밝기도 우리가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어요. 퀴즈의 정답에 대해서는 문제지 밑에 정답지를 구성하여 설명을 해놓았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6기 2팀의 최보은이었습니다. 이번 5차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6차시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